그러면 뭐 하면 될까? 부등식이 적혀 있으면 얘들아 부등식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뭐 하자? 부등식의 친구 수직선 그리세요. 그리고 부등식에다가 수직선 딱 옮겨놓은 다음에 호환 관계가 되도록 화살표 결정하시면 돼요. 화살표 결정. 얘들 문제 보니까 대표 문제 쉽다. 18번. 자, 뭐라고 돼 있니? A의 자기소개가 집합이야. X 밥. 얘들한테 저거 1차 부등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괄호 안쪽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18번에 A 괄호 안쪽. 암산 두 배가 얘들아. 4x가 마이너스 4 이상 추가니까 x가 C 축으로 나오지? 암산하고 있지 얘들아? 그 집합과 다른 집합 B는 자기소개 했을 때 x가 문자로 가려져 있는 2차 부등식이야. 추워? 다시 키워놓는 거야. 셀이 더워서 그래.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 두 집합을 합쳐보니까 한 방향으로 간대. 자, 한 방향으로 간다? 마이너스 3 이상. 뭐야 이게? 그 다음은 교집합 해보니까 사이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해석하는 문제죠. 뭐겠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센스가 필요해요. 운동수학 1을 배웠다면은 운동수학 1학기 수학이요.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총 동원하면 되겠죠. 오케이. 바로 그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처음 배웠다고 하면 첫 번째 일단 A의 수직선 그려보자. 마이너스 1보다 커져라니까 마이너스 1에 눈금을 찍고 구멍을 뚫으면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이게 라지 A죠. 자, 근데 B는 뭐지? 이건 이름이 있어요. X의 제곱이 들어있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니? 그럼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엑마 알파, 엑마 베타 작거나 같다 0이고 사이 값으로 결정되는 건 고1만 졸업했다면 다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A랑 B를 섞어봤더니 마삼 이상이고 1호 사이래. 그러면 추론을 해야 되겠지? 바로 뭐겠어? B집합을 여기 수직선에 끼워 맞췄을 때 들어맞으려면 B의 생김새가 뭐겠어? 바로 경계가 중요하겠지? 따라오니 두 글자 경계야.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의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를 의미할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경계 5 보여요? 5가 이렇게 메꿔져 있어야 합쳤을 때 얘가 되고 교집합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2차 부등식의 양끝 해를 아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A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니? 따라오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인데 2차 방정식 0.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두 양끝의 합 2가 나와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A를 결정하면 돼. 자, 부등식 주어진 집합은 반드시 수직선 그리면서 집합의 위치를 추론을 내시면 A, B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기자. 폭풍 문제가 있지만 시간상 넘어갈게요. 집에서 읽고 해보세요. 자, 유형 25번. 여기서부터 또 주제가 바뀝니다. 바로 진짜 막바지에 가본 거예요. 막바지. 자, 집합의 원수의 개수 공식. 다시 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 있어요. 물론 유한 집합이라고 되지만 이렇게 공식을 바꾸자. 가보자. 간다? 자, 원소의 개수 공식. 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알파벳 M이라는 문자가 있었어. 바로 뭐였죠, 얘들아? 자, 공식부터 읽자. 자, 서로 다른 두 집합의 합치기의 원소의 개수는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뭐였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바로 이거야. 일단 각각의 셈을 하자. 각각의 셈.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더한 뒤에 빼주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의 개수. 이게 그 유명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내부를 색칠하고 내부를 색칠한 다음에 손으로 만지면 개수 더하기 개수에 공통인 거 두 번 썼으니까 한 번 빼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번째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그러면 A가 아닌 곳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여집합은 반대니까 뭐 하면 되겠어? 전체 개수를 U라고 부를 때 모든 개수에서 빼면 돼요. A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난 수도 바쁘네. 차집합의 개수는요. 차집합은 읽을 때 순수한 A야. 그럼 순수한 A 개수는 어떻게 할래? 기호로 적으면 돼. 자, NA 차집합의 개수. 바로 순수한 A를 구하고 싶으니까 A를 다 세는 뒤에 A를 모두 센 뒤 NA 빼주면 되겠죠? MB.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럼 조심해. 이거 조심해. 진짜 아니지.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빼고 싶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를 세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할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연장을 하는 거야. 연장이야. 그러면 이만큼을 세면은 이게 NA야. 근데 우리는 여기만 남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B를 빼는 게 아니에요. A랑 B에 겹치는 부분만 빼야 돼요. 여기만 조심해. 교집합 빼야 돼. 차집합은 교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이야. 관련이 있어. 그런 얘기하고 있다. 그럼 네 번째는 사실상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이야. 근데 얘들아 사실상 이 문제들 다 외우다기보다 얘는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색칠해 가면서 개수에서 개수를 빼면 되겠네. 더하기 방향이냐 빼기 방향이냐만 문제를 읽고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928번이지. 자, 일단은 AD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아. 하지만 개수만 적혀있어. 자, 개수 많이야. 28개짜리 집합이 있었대. 그치? A가 차지하는 개수는 13개 만큼이래. B의 사이즈는 12개래. 마지막 정보 N 괄호 한쪽이 길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의 합집합이야. 그게 17이야.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합집합 구하래. 너무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말자. 너무 공식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조금은 되겠죠.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개수 물어봤을 땐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세요. 라고?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자. 벤다이어그램은 만병통치약이야. 벤다이어그램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거의. 가보자. AB를 그려요. 울타리로 닫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표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위에서부터 NU니까 이 네 군데 색칠하면 좀 더러우니까 그냥 땡겨 쓸게요. U 50개. 미안해요. 28을 더 걸죠. 땡겨.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사님, 그 다음에 다음 정보를 써봐. 그럼 A를 색칠하면은 얘는 13개가 들어가야 돼요. 13개 들어가네요. 겹치게 13개. 그 다음은 B는 12개가 들어가야 돼. 살짝 겹치게. 12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마지막 정보를 색칠 잘해봐. 어디니? 마지막 정보.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집합. 어떻게 했니? 저는 딱 저기 있구나. 교집합이 아닌 거 좋아해요. 교집합 뺀 거. 따라서 지금은 여기를 색칠 잘 입으시면 A가 아닌 거와 B가 아닌 거세요. 합집합은 지금은 여기란 말이죠. 거기에 17개가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17개 있다면 그거의 반대. 이 내부는 바로 전체 28에서 17개 빼면 되니까 바로 11개가 들어있다는 걸 추론을 내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오니? 그 다음 뭐 하면 돼? 가운데 끼인 숫자 더한 11개 합집합을 물어봤으므로 합집합의 연소의 개수는 어느 정도 암기해야 돼요. 각각을 더한 뒤 겹치고 빼면 돼요. 따라서 얘는 13 더하기 12에다가 겹치는 부분 오케이? 정답은 몇 나와요? 13 14? 14분이에요. 이해됩니까? 원소의 개수는 그냥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확실한 정보에다가 비끔치면서 몇 개, 비끔치면서 몇 개, 비끔치면서 몇 개 한 다음에 턱줄 만들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자리는 저기니까 더하거나 빼자 라는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노말이에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얘들아, 유형 21번도 원소의 개수의 공식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다 동의됩니까? 1번은 당연한 말 맞아요? 다시 유형 26번은 1번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에서 뺀다. 두 번째 아니다와 아니다의 교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합집합의 아닌 곳을 생기니까 전체에서 합집합 뺀다. 세 번째 차집합의 개수는 앞에 거에서 겹치는 걸 뺀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세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935번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걸 만들어 보세요. 저라면 그립니다. 위에 박스를 읽지 않고 저는 과감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원으로 그린 다음에 확실한 정보들을 원의 내부에 적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더 해야지 해서 나갑니다.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여섯 개라는 게 특별하죠. 여섯 개라는 말이 특별합니다. 6이라는 말. 바로 예. 네. 드모르가 법칙을 쓰면 저거 원의 외부인 거죠. 예. 원의 외부가 6개인 거니까 전체에서 6개 빼면은 24개가 안쪽에 들어있어야 되고 24개가 들어있게끔 A랑 B의 개수를 센 뒤 차집합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나올까요? 24를 17과 22 더한 거에서 빼면 6이니까 15. 그러니까 2. 저도 일단 원칙으로 한번 했을 때는 2인 거 같아요. 2일 거예요. 그렇죠? 2 나오죠? 2 되십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에 6개가 된다는 게 너무 특별한 정보예요. 왜냐면 이 원의 외부 여기를 비큼 쳐봤더니 6개 된다 소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24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30개 빼고요. 그리고 여기는 A 합집합 B의 개수에서 교집합 빼면은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지? 15라는 걸 알지? 그렇지? 여기 17이니까 17도 섞으면 여기 순수한 A가 이 맞을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원소의 개수 너무 쉽다. 집합의 의미만 아주 쉬워요. 자, 27번입니다. 자, 한글로 적힌 장문충 문제가 나옵니다. 자, 27번은 뭐다? 이제부터 활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집합의 활용. 바로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야, 어떤 거 신청한 사람 몇 명이야? 어떤 거 신청한 사람 몇 명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있을 때 다시 어떤 안에서 특별한 집단, 여러 집단이 있으면 원소의 개수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데 거기서의 그 박스 안쪽에 혹시 잘 이해됩니까? 또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나 뭐뭐이거나 이런 거는 합집합과 관련된 기호고요. 그리고가 붙어 있는 건 교집합이랑 관련 있는 계산입니다. 계산. 다음은 하나만 하는 것은 주로 순수한 A거나 순수한 B. 둘 다 하지 않는 건 나쁜 사람들이 바로 원의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둘 중 하나만 했다는 건 대칭차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해됩니까? 일단 말의 그 번역을 잘하세요. 그 국어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저 박스 안쪽 잘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네. 말은 길지만 숫자의 앞에 있는 수식어만 보면은 숫자 앞에 수식어 뭐뭐는 몇 명, 뭐뭐는 몇 명이니까 그림으로 옮기시면 돼요. 오케이? 옮기면 답이 나와요. 근데 쌤이 그때 어떻게 썼냐면은 알파벳 A, B, C 하지 말고 그냥 한글의 앞글자를 적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분들은. 그래서 뭐하자? 자, 전이라고 쓰고요. 자, 전 쓰고요. 직사각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등장한 기준 수학이라는 말. 수를 한 사람. 감사합니다. 텍스트 적고 28입니다. 자, 그 다음 영어라 해서 0 쓰고 그냥 원을 그려요. 내부에 어떤 명수를 적습니다. 32명.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진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3명. 그 말을 읽으면 어떻게 써? 두 원을 그려놓고 마지막 줄 해석해야 해요. 바로 원 바깥쪽에 6명이 있다. 3명인가요? 3명? 전체는 써 있었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 숫자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고 마지막 구하라는 걸 비급치면은 두 가지 숙제를 모두 한 학생이니까 특별한 자리, 여기 하는 자리 얘를 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은 합집합의 개수 공식 되겠죠? 36에서 3 빼면 36에서 3을 빼면 여기 33명이 들어가야 돼요.
33명이 들어가시는데 각 단위 원소에서 겹치고 빼야 되니까 따라서 가운데를 x라고 잡으면 다시 가운데를 모르니까 x라고 잡으면 양 끝을 먼저 더한 수에 겹치는 거 뺐더니 안에 들어가는 명수 33명 간다라고 합집합의 x분을 쓴 다음에 비교하시면 x가 나올 겁니다. 두 개 먼저 해보니까 60이 나오거든요. 따라옵니까? 이렇게 숙제 많이 했다고? 27네 27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27 맞아요. 왔다 배. 둘다 맞습니다. 동시상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소리 쓰겠죠. 어쨌든 한글로 적혀 있는 집합은 그냥 앞글자 쓰면서 어떤 기준을 앞글자 수학한 사람, 영어한 사람을 대충 그려놓고 원처럼 그린 뒤 개수를 안쪽에다가 적으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오케이? 한라산을 갔으면 한이라고 쓰면 됩니다. 지리산을 간 사람이면 지 쓰면 돼요. 오케이? 일본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 쓰면 됩니다. 한국어 좋아하는 사람은 한 쓰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은 말만 바꿀 뿐이지 본질이 똑같아요. 개수 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면 괜찮습니까? 유형 28번. 지금은 합집합 교집합만 나왔지만 여집합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자, 문제 읽어볼까요? 어떤 바닥 40명을 대상으로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어떤 거 신청할래? 조사했더니 배구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은 17명, 농구 동아리 선택한 사람은 15명, 두 동아리 모두 선택한 학생은 15명. 너무 쉽다, 그렇지? 말을 읽으면서 원을 그리면 되겠죠. 원 그리고 있나요? 예. 물론 암산하실 분들은 암산하시고 여기서 암산하면 실수할 가능성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집합이 들어가거나 여집 들어가는 문제긴 한데 그냥 뭐 굳이 용 안 써도 돼요. 딱 봐도 뭐. 전 체집합. 야, 너 농구할 거야? 축구할 거야? 저라면 배구네요. 저라면 둘 나갑니다. 예. 네. 체육이 안 좋아요. 자, 배구 동아리 땡땡 접고 17 적을게요. 전체는 40 적고요. 남은 농구의 앞글자 농사구는 여기는 15명입니다. 그리고 두 동아리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구하라는 건 뭐죠? 두 동아리를 모두 안 선택한 저 같은 사람. 여기 구하는 소리죠? 오케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보를 이용하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일단은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17과 15를 더한 뒤 겹치는 만큼 빼면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수를 구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간 사람수 32 빼기 5니까 27 적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안에 들어간 사람을 빼버리면 여백이 나오는 것이다. 13명 하시면 오케이. 쉽죠? 여기 쉽지 않나요? 국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허허허, 다음 쪽. 자, 여기서 이제 살짝 골 때리는 게 나옵니다. 950번이거든요. 950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연습한 문제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시간 드릴게요. 950번. 은행을 고른 사람들이 있다고 시작. 근데 종류가 4개예요. 남자, 여자냐? A냐? 950번입니다. 이쪽 어렵습니다. 선생님을 네? 맞나요? 답이 저다 몰라요. 네, 접근이 빠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억지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자, 억지로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전체 안에다가 전체 일단 은행 A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은행 A의 은행 A야. 그리고 B 은행을 선택하셨습니까를 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억지로 얘들아 반으로 가르자. 반으로 가르고 여기다가 남녀 적을게요. 남녀. 왜냐면 일단 A랑 B를 그려놓고 적당한 가로선 그리면 위쪽 동네랑 아래쪽 동네를 남자 여자를 물과 기름처럼 자른 선이라고 그릴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로선 그릴게요. 편의상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들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얘들아 지금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얘들아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거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의 합이 86명이잖아. 근데 남녀를 더하면 65명이지 않습니까? 이렇습니까? 그럼 일단 성별을 무시하고 더한 수랑 이거랑 같아지려면 바로 뭘 알 수 있니? 겹치는 부분 알 수 있죠. 교집합. 지금 일단 여기는 구할 수 있죠. 65를 빼내니까 17명. 이거는 좀 틀렸을까요? 자, 일단 머리 생각하는 거야. 확실한 거. 가운데가 17이네. 오케이? 그 다음 조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죠? 자, 은행 A랑 은행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의 수랑 은행 A랑 B 중에 하나의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의 수가 같대. 그러면 색칠하면 어디죠? 색칠하면? 대칭차집인데. 자, 여기가 지금은 A만 사용하거나 B만 사용하는 남자들이고요. 그 다음은 은행 A 또는 B 중에 한 은행을 선택하는 그 여자들. 여기가 이제 아래쪽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된대요. 명수적으로 같대요. 명수.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생각 바로 뭐죠? 자, 교집합만큼 뺐을 때 남자분들이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니까? 자, 여자 수를 물어봤어요. 마지막 질문 뭔데? A, B 중에 여자 수. 오케이? 그럼 일단 편의상 지금 요 아래 부분을 x라고 더볼게. 자, 1, 2, 3, 4 x에 여기 x 방정식으로 만들게요. 문제를 여기 x라고 주면 문자를 설정하는 순간 여기도 구할 수 있죠. 17-x인가요? 아래 분들이 x라고 치면 윗분들이 17-x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를 확정 지은 다음에 여기는 구할 수 있죠. 왜? 남자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남자 보존의 법칙. 남자는 35명이잖아요. 8 플러스 5 X. 그거 여기서 빼면 되겠죠. 저거 겹친 부분에 x 17-x. 저는 문자를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해보니까 이게 어쨌든 18 플러스 x 나오니까 그 다음 여자끼리는 여자의 이 선을 따라가면 여기를 지금 구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질량 보존의 법칙 30명에서 빼기 x 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두 개가 같아요. 이랬어요. 하나만 이용한 남자들과 하나만 이용한 여자들이 같아지도록 한다는 걸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풀면 2x가 몇 나옵니까? 12x가 나오는 건 오케이. 그래서 혹시 벤 다이어그램을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 두 개짜리를 가위로 잘라서 다른 직선까지 한 번에 포개어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다. 오케이? 따라오니 서진아? 안 나왔니?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한번 다 받아드리세요. 좋습니다. 다른 풀도 있는데 그걸 한번 해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설지를 갈까요? 10분 남았네요. 자, 그 다음 유형 29번입니다. 유형 29번은 쌤이 그때 뭐라 했냐면, 자, 얘들아 A랑 B가 고정이 돼 있다고 치자. 자, A, B가 고정이야. 고정이라는 건 사이즈가 결정된 집합이에요. 30명짜리, 20명짜리 어떤 고정된 집합 두 개 있을 때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바로 자, 교집합의 두 글자 최대의 값,
최대 명수요. 최대 그 원소의 개수. 다음은 교집합의 최소 원소의 개수. 이거 3들 이제 n이라고 칠게요. NA. 자 이거였습니다. 뭐였죠? 자 이거였어요. 일단 뭐 하자? 일단 A, B를 대충 겹치게 그린 뒤 다시 겹치게 그린 뒤 교집합은 여기니까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네. 교집합은 여기니까 교집합을 가장 크게 만든다는 건 바로 두 원을 가깝게 그릴 때. 다시 원을 가깝게 그릴 때가 최대랑 관련이 있어요. 혹시 이해되니 말? 자, 나는 지금 하나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를 엄청 키우고 싶어. 교집합이 많아져라, 교집합이 많아져라 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다른 A, B를 그나마 붙이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붙이면 한쪽이 들어가면은 한쪽이 들어가면은 교집합이 엄청 크겠죠. 즉 두 원이 이렇게 안쪽에 가까워질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은요? 두 원이 제일 멀어지게 그리면 최소값이 나와요. 즉 최대한 서로서 그리면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은 해석하는 문제. 언제 가장 커질까와 언제 가장 작아질까? 그럼 뭐 하자? 극단적일 때를 그리는 거야. 극단적일 때가 뭔데? 대충 그려놓고 다 들어간 말이야. 거나 다 떨어지는 말이야. 다 떨어질 때 교집합의 최소를 알겠다. 물론 크기에 들어갔는지 검토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돼요. 크기가 되는지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대표 문제 951번. 얘들아, U랑 A, B는 결정이 돼 있죠. 네. 개수가. 근데 원하는 건 뭐예요? 교집합 부분의 최대 값을, 교집합 부분의 최소값을 그나마 말로 하려면 몇 퍼가 몇일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발 크기를 검토까지 해줘야 돼요. 크기의 검토. 선생님. 말씀하세요. 근데요. 네. 그럼 950번 풀 때요. 네. 교집합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951번 말하는 거 맞죠? 950번 풀 때. 51번처럼 풀면 최대값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90번에도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950번은 저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A, B라는 집합이 서로 관련하는 집합이라는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문장으로 말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거야. 그냥 쇠사슬 묶여 있는 건데 얘는 쇠사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대충 그려요. 그리고 A가 적당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22개짜리. B도 차지하고 있어요. 18개짜리.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다? 교집합을 가장 크게 해봐. 최대, 최소라는 건 그냥 극단적일 대로 그림을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최대값 어떻게 해? 최대값? 원과 원을 붙이면 돼요. 즉 작은 쪽이 큰 쪽이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8을 말하시면 돼요. 최소값은요?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들 이거 잘못된 거 0 아니에요. 크기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최대한 멀어진다는 건 두 놈을 이렇게 찢어내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최대한 뜯어내면은 이 U의 여백은 0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최대한 떨어뜨렸다는 건 저쪽 이 빈틈이 0처럼 보이면 최대한 많이 사용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바깥쪽이 0일 때가 최소값의 호가 됩니다.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소의 합공식이 있었어. 합집합의 원소이겠어. 뭐였어? 가운데를 x라고 잡으면 합친 거의 겹친 거 뺐더니 전체 집합의 x랑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0이 아니라 두 개 더했더니야 겹치는 거 뺐더니 바로 전체로 꽉 찬다를 만족하는 멀리 떨어진 x를 구한 거예요. 최대한 떨어지게 한 어떤 x. 그럼 넘기면 x가 몇 나오니까 두 개 점 사실이거든요. 넘기면 사이가 x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소 원소는 4개, 최대 원소는 18개로 잡을 수 있다. 오케이? A, B가 뭐일 때 서로 원소이 없는
중립적인 집합일 때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가까워질 때랑 가장 멀 때가 답이에요. 좋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955번인데요. 이건 230번인데 말초에 비슷하지 않냐? 230번에 박스 보이니? 자,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다 들어갈 때.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멀리 떨어질 때로 연상하시면 외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955번. 한글로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때 두 수설과의 작품을 모두 읽은 사람 수의 최대 명수와 최소 명수를 찾고 더해 지웁니다. 딱 봐도 나올 겁니다. 겹친 부분을 크게 만들 때, 겹친 부분을 가장 적게 만들 때는 5번을 대충 미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가까워질 때 원이 교집합이 큰 거예요. 가장 멀 때 원이 교집합이 그나마 작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5명과 17명이 다 들어갈 때, 즉 최대 명수는 10명. 최소 명수는 멀리 떨어질 때인데 그러면 2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17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대부 잘 맞췄네요. 좋아요. 근데 저 토크 하나 있으니까 하고 넘어갈까요? 960번과 58번 있는데 58번 할까요? 자, 958번. 왜 중토크지? 문제 엄청 짧은데 어렵나 보다. 33명을 대상으로 문제를 풀게 했대. 오케이. A는 못 풀고 B 문제만 푼 학생이 15명이면 A, B를 모두 푼 사람의 최대값. 저 말을 해석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죠. 살짝 넌센스 같은 문제.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답이 맞아요. 반전이 있는 문제죠. 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기면 순수한 B에 15명이 있는 거지. 그치? A는 못 풀었지만 B만 푼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6명. 근데 구하라는 건 뭐지? 두 문제 모두 푼 곳. 즉 여기가 지금 빈칸이거든? 빈칸이야. 근데 여기가 언제가든 크다고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일단 전체 사람 수에서 확실한 부분을 빼면 자유변수는 18명이다. 다시 자유변수라는 표현, 자유변수 18명이 있어. 그 18명이 자 다시 얘에서 얘 빼면 18명의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얘들이 이쪽에 들어갈까 저쪽에 들어갈까 저쪽에 들어갈까에 세 가지가 뜰 겁니다. 저 여기 갈래요, 저기 갈래요, 저기 갈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가장 크게 희망하니까 뭐 되겠어? 몰빵하면 예를 들면 즉 여기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말아서 넣으면 이렇게 최대값을 내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해석하기 쉬운 문제거든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비슷하게 960번 노트북 문제지만 집에서 한번 원 그려보면서 확실한 거랑 확실하지 않은 걸 비교하면서 다 넣을까? 거기가 답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시계 보는 거 보세요. 알았어, 혼자 나왔어. 자, 빨리 하자. 32번은 얘들아 원소의 개수 공식 3개짜리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암기해야 돼요. 얘들아 31번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 떠나서 암기해요. 자, 바로 시간 없어, 빨리 하자. 자, A, B, C가 있다고 치자.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까지는 2개의 합집합이었는데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뭐죠? 자, 일단 의도는 뭐야?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점들의 개수야. 그럼 뭐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일단 서로 가위로 잘라서 알았어 쓰고 갈게요. NA, NB, NC
자 일단은 모두 더한 뒤 가위로 잘라내고 가위로 잘라내고 가져가서 겹치는 거 포함해서 다수예요. 그리고 두 개씩 겹치는 거 빼주는 거예요. 다시 일단 모두 센 뒤 가위로 오려냈더니 겹치는 부분이 따당 있단 말이야. 따라서 저기서 두 개씩 겹치는 부분을 세고 빼고 A, B, A, C, 그다음 B, C야. 를 겹치는 거 빼줘요. 그런 뒤에 빼버렸으니까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바로 셋 다 겹치는 것만. 다시 셋 다 겹치는 것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덮어줘야 돼. 느낌 알겠니? 네. 동그라미. 따다다다다 더한 다음에 여기 겹치니까 빼. 여기 빼 하면은 여기가 다 빼.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멍 메꾸기 위해서 한 번 덮으면 돼. 그런 게 이제 직관적인 생각이고 원소의 개수를 올바르게 셀 때는 겹치는 거 빼고 마지막에 3겹 3개 겹치는 곳은 한 번 더 합니다. 2겹은 빼고요 3겹은 더 해줘야 돼요. 이해니? 2겹은 빼주고 3개 겹치는 한 번 더 합니다. 이건 그냥 공식 스트레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20회초까지. 근데 토요일까지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토요일까지는 저희 함수 파트 여러 가지 함수까지 풀어서 준비하시면 되고 시간 남으면 여기 선택 정도 되는 거